이제 와서 이혼하자니 떠날 수도 없고 그대로 살자니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이 되었어요. 누군가 제게 당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말해보라. 고 묻는다면 아마도 가정을 지키느라 스스로를 잃어버렸다 고 말할 것 같아요. 제 인생은 늘 가정과 남편 그리고 아이들이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제 인생의 모든 균형이 흔들렸어요. 평생 바람만 피워온 남편이 이제 와서 담담하게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이 나이에 지금 와서 평생 남편의 바람을 알면서도 집을 지켰던 저에게 남편은 마지막으로 등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저에겐 남편이 던진 말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남편은 태연했어요. 오히려 후련하다는 듯 보였고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가 참아온 세월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가정이라는 이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한 번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저는 23에 결혼했어요. 그 시절 결혼은 곧 인생의 목표였거든요.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어요. 남편은 그때 29, 젊고 혈기왕성했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했고 저를 아껴줬어요. 연애 시절 그는 늘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평생 지켜줄게. 너는 걱정하지 마. 그 말에 저는 흔들렸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그의 아내로 만들었죠.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줄 알았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저는 믿었어요. 이제 나도 사랑받는 아내가 되겠구나.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 살아도 후회 없겠다. 결혼 초반 저희는 정말 가난했어요. 신혼집이라고 들어간 곳은 변두리 허름한 단칸 월세방이었어요. 낡은 목조 건물 2층. 겨울이면 바람이 숭숭 들어와 밤마다 발이 시렸고,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벽지 틈새에서 피어올랐어요. 가구라고는 작은 장롱 하나, 오래된 침대 하나뿐이었어요. 냉장고는 늘 텅 비어 있었고요. 김치통 하나, 달걀 몇 개, 가끔씩 시장에서 사온 두부 한 모. 그래도 저는 그 몇 가지 재료로 어떻게든 식탁을 차렸어요. 계란 프라이와 된장국, 김치 한 접시. 그 단출한 반찬이었지만 남편은 맛있다며 밥을 2그릇이나 먹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뿌듯했거든요. 이게 바로 가정의 시작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희는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별것 아닌 상상을 했어요. 아이 낳으면 딸이 좋을까? 아들이 좋을까? 둘 다 낳으면 되지. 한 명은 엄마 닮고 한 명은 아빠 닮고.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새벽이 오는 줄도 모르고 웃다가 잠들곤 했어요. 다만 남편은 그때부터 술을 좋아했어요.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가 잦았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젊은 남자라면 그럴 수도 있지. 사회생활 하려면 술도 마셔야지. 돌이켜보면 가진 건 없었지만 그 시절 저는 분명 행복했어요. 좁은 방 안에서도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세상 어느 부잣집 부부보다도 저희는 서로를 의지했거든요.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았어요. 작고 연약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제 심장은 벅차올라 눈물이 절로 흘렸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결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불처럼 일어났어요. 그날부터 제 하루는 달라졌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젖먹이 아이를 달래며 빨래를 했어요. 빨래는 손으로 비벼 빨아야 했고 장마철이면 며칠씩 마르지 않아 눅눅한 냄새가 배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도 아이가 입을 옷이니까 남편이 입을 셔츠니까 한 번 더 헹구고 또 헹궜어요. 낮이면 아기를 업고 시장에 갔어요. 등에 업힌 아기가 칭얼거리면 등에 맺힌 땀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장바구니 안에는 늘 소박한 것들 뿐이었어요. 콩나물 한 봉지, 시금치 한 단, 멸치 조금. 살림살이가 빠듯해. 고기 반찬은 큰맘 먹어야
겨우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맡아본 적 없는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건 제가 쓰던 비누 향도, 빨래에서 나는 섬유유연제 향도 아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진한, 분명 낯선 여자의 향기였어요. 처음엔 그냥 스쳤어요. 아, 혹시 옆자리 동료가 향수를 뿌렸을 수도 있지. 저는 애써 가볍게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작은 조각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남편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다가가면 곧바로 전화를 끊었고요. 누구야? 하고 물으면 그는 시선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지갑 속에서도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됐어요. 제가 본 적 없는 음식점 영수증, 낯선 선물 가게의 계산서.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 저와는 상관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옷도 벗지 않고 침대에 쓰러지더니 흐릿한 눈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여자가 더 좋다.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어요. 그토록 두려워했던 의심이 한순간에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울컥 솟아오르는 눈물을 꾹 삼키며 그저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국에 달걀말이, 그리고 김치 한 접시. 손은 떨리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남편 앞에서는 웃는 척을 했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나는 버텨야 한다. 엄마가 무너지면 아이들도 무너진다. 결혼 10년 차 즈음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외도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30을 간 넘긴 나이였어요. 아직 젊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지만 제 어깨에는 두 아이의 삶이 달려 있었어요. 심장이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차마 이혼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어렸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자들이 그럴 수도 있지. 술김에 잠깐일 거야. 금방 끝나겠지.
하지만 그 뒤로도 남편의 외도는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횟수를 세는 것조차 무의미해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친구들이 말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까지 참아? 그냥 이혼해. 하지만 저는 늘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그리고 내가 혼자 어떻게 살겠니? 그 시절 저희 세대 여자는 달랐어요. 1950년대, 55년대의 아내들은 체면을 목숨처럼 여겼거든요. 동네에서 이혼했다는 말이 돌면 그 집 아이들까지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 주변에 어른들도 말했어요. 여자가 웬 이혼이냐, 애들 생각해서 참고 살아라. 그 말이 족쇄처럼 제 목을 조였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결혼 기념일에도 제 곁은 비어 있었어요. 저녁상을 차려놓고 아이들과 둘러앉아 있으면 한쪽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아이는 묻곤 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는 바쁘셔서 그래. 곧 오실 거야. 그 거짓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수없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어요. 제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하나둘 늘어났고 손등에는 주름이 깊어져 갔어요. 거울을 보면 웃음을 잃어버린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바람을 피웠고 저는 여전히 참았어요. 제 청춘은 그렇게 끝나지도 않는 인내 속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70살이 된 저에게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은 마치 오래 묵혀둔 유리잔이 갑자기 깨지는 소리처럼 집안에 울렸어요. 남편의 얼굴엔 피곤함이나 후회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깨가 가벼워진 사람처럼 후련하다는 표정마저 엿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입술이 메마르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지난 수십 년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재생됐어요. 제 심장은 느리게, 그러나 무겁게 뛰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노동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울지도 못했어요. 울음마저 허락되지 않은 듯 마음은 말라붙었어요.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내 청춘은 어디로 갔나? 내 희생은 대체 무엇이었나?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어요. 그 한숨은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눌린 세월이 내뱉는 소리였어요. 그 한숨이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마음 한쪽에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자존심 같은 것이었어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그 숨 속에서 단호한 결심이 솟구쳤어요. 이제 끝이다. 내가 평생 참은 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제 손에는 남편의 외도 증거가 담긴 통화 내역과 영수증, 사진들이 있었어요. 서류를 펼치자 변호사는 눈이 커졌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바로 시작합시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당신과 나는 오늘부로 법적으로 끝낼 겁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거짓말도 필요 없어요. 남편이 얼버무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 속에서 예전의 권위와 자신감은 사라졌고 이제 그 자리에 남은 건 당황과 당혹뿐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은행에 가서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집안일 중 일부는 이제 제가 스스로 결정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이제부터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엄마의 삶을 위해 엄마가 선택하는 거란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오랫동안 왜 그렇게까지 참아? 라고 말하던 친구들은 이제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내 인생 찾았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웃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서 있는 자신을 느꼈어요. 그 힘은 달콤했어요. 상쾌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의 말과 행동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계획했어요. 작은 여행도, 취미도, 친구들과의 시간도 오롯이 제 선택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기준도 따르지 않았어요. 이른의 나이에 새롭게 시작된 삶은 그 어느 젊은 시절보다도 자유롭고 짜릿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속삭였어요. 내가 참아왔던 세월은 이제 내 힘이 되었다. 나를 얕본 모든 순간도 이제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때 저는 비로소 알았어요. 인생은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임을 확실히 느꼈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